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차가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노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에미레이트에서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에게 생겼던 큰 변화, 180도 바뀐 변화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첫 번째는요, 이 승무원 일, 노동에 대한 제 시선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 승무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뭐 공항에서 이제 캐리어를 들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모습이라던가, 기내에서 정말 상냥하게 승객분들에게 응대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정말 이국적인 어떤 휴양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레이오버를 즐기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승무원의 어떤 이미지, 승무원은 이런 걸 하는 사람이겠지 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 맞는데, 정말 실상 승무원들이 매일매일 해내는 그런 일의 모습, 진짜 리얼한 그런 현장의 모습은 바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정말 위급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고, 식사를 배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남기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처치하는 일도 하고, 또 막 장기간, 장거리 이런 비행들 하면서 시차도 엉망이고, 정말 이 고된 업무 환경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막상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을 말로만 들었었지, 정말 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 잘 몰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조금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화장실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승무원은 이제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듀티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1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체크를 했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들 혹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볼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준을 잘 못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뭐 다반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간혹 가다가 이제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글을 읽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변기 사용을 정말로 하지를 못하셔서 물을 어떻게 내리는지 몰라서 그대로 두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정말 엉뚱한 곳에다가 일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막 기내가 흔들리고 이러면 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착륙할 때 이제 제가 점시에 딱 앉아있고, 이제 바로 앞에 계신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갈 때는 막 흔들리니까 급하게 여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씩백이라고 해서 그 토사물을 받을 종이 용기가 있는데, 그거를 전해드릴 새도 없이 바로 이제 제 앞에다가 바로 이제 토를 하신 거죠. 그런 경우에도 저는 제 신발에 토사물이 튀었는지, 뭐 스타킹에 튀었는지 이런 거 뭐 느낄 새도 없이 이제 앞에 승객분들 케어를 해드려야 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이제 술을 또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취기가 올라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나 이런 데에 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반드시 처리를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액체를 응고시키는 그런 파우더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응고시킨 다음에 그거를 긁어내서 이렇게 뒷정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승무원은 술을 또 서빙을 하기도 하죠. 술 서빙을 하다 보면은 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취객을 응대하는 것도 공력스러울 수 있어요. 장거리 비행을 뛸 때는요, 제가 뛰었던 비행 중에 가장 길었던 비행은, 그게 전 세계에서 에미레이트 노선이 제일 긴 노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두바이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까지 가는 노선이고 17시간이에요. 한 번에 17시간을 가는데, 그 17시간만 일을 하느냐? 아니죠. 회사 가서 브리핑하고, 또 기내에 도착해서 시큐리티 체크하고 보딩하고, 그거는 빠진 시간이거든요. 그거 붙이고, 그 다음에 딱 착륙한 다음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뒷정리하고 호텔까지 가는 그 시간도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20시간이 훌쩍 넘는 듀티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거를 정말 체력적으로 잘 해내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시차도 막 엉망진창이고 바이오리듬도 막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몰랐죠. 하고 나서 몸소 겪게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승무원 포지션에서 이 승무원 일만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비행을 만들어내려면 승무원은 승무원 일을 정말 잘 해내야 되고, 또 조종사도 있고요. 그라운드 스태프, 케이터링 팀, 시큐리티, 청소부, 또 뭐 엔지니어, 여러 그 부서의 팀 분들께서
각자의 일을 정말 충실히 잘 해내셔야지만 합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이 하나의 뭔가 작품처럼 이 비행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행위 예술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이게 살아있는 현장이잖아요. 제한 시간 내에 이제 막 이게 완벽하게 돼야 되니까 이 살아있는 현장에서 나의 몫을 해내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노동에 대한 관점 혹은 일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경이로운 일이고 또 하나의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거구나, 그런 시선의 변화를 제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변화 두 가지는요, 바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저의 시선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에미레이트에서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있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면 한국에만 있으면 내가 뭐 나와 비슷한 사람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거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에미레이트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 있고, 나와 다르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나라만 다르고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며 뭐 종교며 인종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부자 나라 혹은 가난한 나라, 아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도 많고, 또 나와 정말 다른 성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혹은 성소수자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일을 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훈련인 거죠. 내가 국내에서만 있었다면 해볼 수 없었던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이 사회적인 레이블을 초월한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는 이 모든 게 다 달라도 궁극적으로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되는구나. 저는 이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좀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종교가 달라도, 나와 성 가치관이 달라도, 나와 뭐 쓰는 언어나 문화나 이 모든 게 달라도 괜찮더라고요. 관계를 맺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동료애, 뭐 인류애, 뭐 이런 것들을 좀 거창하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 있죠. 얘는 나랑 너무 달라 해서 그냥 배척하고 그냥 내 갈 길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가진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할까요? 그 다름을 포용하는 법도 배우게 됐고, 다름을 그냥 다른데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세상과 세상 사람을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저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한 변화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깍쟁이 같다, 새침대기 같다, 너는 너무 무표정해, 너무 차가워, 다가가기가 어려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승무원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승무원은 다가가기 쉬워야 되고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요.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어떤 미션 같은 거였고, 매일 그렇게 웃는 연습, 미소를 내 얼굴에 얹는 연습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요, 제 감정과 기분을 내가 주체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짜증 날 때도 많고 기분 상할 때도 많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돌려서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제 스스로도 그렇게 봐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항공기 승무직을 통해서요, 뭐 감정 노동이다 혹은 뭐 육체 노동이 심하다 뭐 이래가지고 어려움이나 피해보다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많이 얻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그게 바로 제가 없었던 그 뭐랄까, 이 웃상이나 뭐 웃는 얼굴 이런 것에 따라오는 어떤 좋은 기운 있죠. 긍정적인 기운, 어떤 밝은 기운,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했었는데 그걸 약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좀 유해지고, 제가 유해지다 보니까 웃음도 더 잘 나오고 마음이 더 편해지고 오히려 더
조금 기운이 바뀐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고 여러모로 여러 방면에서 조금 더 좀 잘 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네, 저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심리학자인 기욤 뒤세네 미소라고 해서 이 웃으면 이 웃는 근육들이 있죠. 근육들이 움직일 때 뇌가 즐거움을 감지한다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 실제로 더 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듣잖아요. 이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웃으면은 그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 탄력성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뒷세네 미소처럼 매일 작은 순간순간 살짝 웃을 거 한 번 더 크게 웃어보시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가 에미레이트에서 6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변화, 저에게 찾아왔던 변화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금 전에 알았어요. 구독자 1000명이 달성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알로하 클로이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100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구독자 이벤트 들고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